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기양입니다. 그간 안녕하셨죠? 저는 얼마 전에 또 한번 도서관에 다녀왔는데요. 요즘 또 날씨도 약간은 선선해지고 가을의 문턱으로 접어드는 것 같아서 뭔가 좀 조용하게 사색할 수 있는 책을 좀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침묵에 관한 책을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인터넷에도 별로 없고 그리고 도서관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 중에서 2권 빌려봤는데 오늘은 그 둘 중에서 한 권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침묵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지은이는 조제프 앙뚜안 토생 디누아르라고 하는 분인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랑스 분입니다. 이분이 1716년부터 1786년까지 사셨던 분이고 당시의 사제, 그러니까 신부님이었습니다. 이분이 사셨던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이니까 이 책이 침묵에 대한 고전이라고 할 수 있죠. 신부님이 쓰신 책이다 보니까 읽다 보면은 종교에 대한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이해를 못할 정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지금 읽어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들이고 그리고 또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책의 목차를 보면 크게 말과 침묵, 그리고 글과 침묵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읽으면서 좋았던 부분들을 6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차분하게 명상하시듯이 눈을 감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침묵은 하나의 능력이다. 침묵의 필수 원칙. 침묵보다 나은 할 말이 있을 때에만 입을 연다. 말을 해야 할 때가 따로 있듯이 입을 다물어야 할 때가 따로 있다. 언제 입을 닫을 것인가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입을 닫는 법을 먼저 배우지 않고서는 결코 말을 잘할 수 없다. 말을 해야 할 때 입을 닫는 것은 나약하거나 생각이 모자라기 때문이고 입을 닫아야 할 때 말을 하는 것은 경솔하고도 무례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말을 하는 것보다 입을 닫는 것이 덜 위험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사람은 침묵 속에 거함으로써 스스로를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침묵을 벗어나는 순간 사람은 자기 밖으로 넘쳐나게 되고 말을 통해 흩어져 결국에는 자기 자신보다 남에게 의존하는 존재가 되고 만다. 중요하게 할 말이 있을수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할 말을 먼저 혼잣말로 중얼거려 본 다음 그 말을 입 밖에 낸 것을 혹시라도 후회할 가능성은 없는지 짚어가며 다시 한번 되뇌어 보아야 한다. 지켜야 할 비밀이 있을 때에는 아무리 입을 닫고 있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할 때 침묵은
넘칠수록 좋다. 일상생활에서 가급적 침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심스러움은 달변의 재능이나 적성에 비해 결코 평가절하할 만한 것이 아니다. 아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모르는 것에 대해 입을 닫을 줄 아는 것이 더 큰 장점이다. 현명한 자의 침묵은 지식 있는 자의 논증보다 훨씬 가치 있다. 그렇기에 현명한 자의 침묵은 그 자체로 무도한 자에게는 교훈이 되고 잘못을 범한 자에게는 훈육이 된다. 침묵은 이따금 편협한 사람에게는 지혜를, 무지한 사람에게는 능력을 대신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보통 말이 아주 적은 사람을 별 재주가 없는 사람으로,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을 산만하거나 정신 나간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다. 따라서 말을 많이 하고픈 욕구에 휘둘려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받느니 침묵 속에 머물러 별 재주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편이 낫다. 용감한 사람의 본성은 과묵함과 행동에 있다. 양식 있는 사람은 항상 말을 적게 하되 상식을 갖춘 발언을 한다. 아무리 침묵하는 성향의 소유자라 해도 자기 자신을 늘 경계해야 한다. 만약에 무언가를 말하고픈 욕구에 걷잡을 수 없이 시달리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결코 입을 열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 침묵이 필요하다고 해서 진솔함을 포기하라는 뜻은 아니다. 어떤 생각들을 표출하지 않을지언정 그 무엇도 가장해서는 안 된다. 마음을 닫아 걸지 않고도 입을 닫는 방법은 많다. 신중하되 답답하거나 의문스럽지 않은 방법, 진실을 드러내지 않을 뿐 거짓으로 포장하는 것은 아닌 방법. 두 번째, 10가지 침묵에 대하여. 신중한 침묵이 있고 교활한 침묵이 있다. 아부형 침묵이 있고 조롱형 침묵이 있다. 감각적인 침묵이 있고 아둔한 침묵이 있다. 동조의 침묵이 있고 무시의 침묵이 있다. 정치적 침묵이 있다. 신경질적이고 변덕스러운 침묵이 있다. 때와 장소에 따라 상대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의 뜻으로 입을 닫는 것은 신중한 침묵이다. 감정을 토로하는 사람 앞에서 자신의 감정은 숨긴 채 상대를 기만하거나 당혹스럽게 할 의향으로 입을 닫는 것은 교활한 침묵이다. 기분을 맞춰줄 의향으로 누군가의 말을 거스르지 않고 경청할 뿐 아니라 그의 행동이나 말을 달갑게 받아들인다는 표시의 일환으로 입을 닫는 것은
아부형 침묵이다. 누군가가 얼토당토 아는 짓을 하거나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말을 할 때 그것을 들어주거나 동조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 비웃기 위해 입을 닫는 것은 조롱형 침묵이다. 이때 상대는 자신이 칭찬과 동조를 이끌어낸다고 착각하면서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계속 이어가기 마련이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어도 얼굴에서 밝고 개방적이며 생기 넘치는 기운이 느껴지고 말에 의존하지 않고도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날 때 그것은 감각적인 침묵이다. 혀가 굳어버리고 정신이 먹먹해져 아무 할 말이 없는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이 멍하게 입을 닫고 있는 것은 아둔한 침묵이다. 보고 듣는 어떤 것에 대한 동의의 표시로 입을 닫는 것은 동조의 침묵이다. 이때 호의적인 주의를 기울이는데 그칠 수도 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공감을 드러낼 수도 있다. 우리에게 말을 하거나 어떤 반응을 기대하는 사람을 상대로 아무 대응도 해주지 않고 그저 차갑고 거만하게 바라보기만 하면서 입을 닫고 있는 것은 무시의 침묵이다. 신경질적인 침묵은 일시적인 기분이나 기질적 흥분 상태에 정신과 감각이 쉽게 휩쓸리는 사람의 침묵이다. 그런 사람은 대개 몸 상태의 좋고 나쁨에 따라 대상에 대한 이해가 극과 극으로 엇갈리며 변덕스럽게 입을 열고 무례하고 퉁명스러운 말을 내뱉기 일쑤다. 정치적 침묵은 성격이 신중하고 스스로를 절제하며 처신이 용이 주도할 뿐더러 좀처럼 속을 드러내지 않는, 그래서 생각을 말로 옮기는 법이 없고 자신의 행위와 의향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종종 목격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진실을 배반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입장이 노출될 만큼 명확하게 대답하는 법이 없다. 세 번째, 지나친 말과 지나친 침묵. 젊은이들의 태도에 대하여. 젊은이들은 어떤 불가해한 광기에 갑작스레 휩싸이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 튀어나오는 말은 제멋대로에게 일쓰고 그 의도는 모호하고 부실한 데다 관심사 역시 가소로운 수준이다. 아마도 자기 주제를 망각한 나머지 격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창피만 키울 뿐인 세계 속에 어떤 역할에 무작정 매달리는 것이 아닌가 싶다. 자기들 집단에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이 무시의 대상으로 보이고 비난과 차가운 야유를 유발한다. 그 같은 괴이한 변화의 뒤를 잇는 것은 오만과 독선, 때로는 범죄 행위이다. 젊은이들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연마하는 일에 열중하면 혀는 자연히 그 모든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젊은이들은 처방해준 대로 침묵을 지키는 동안 솔로몬이 남긴 다음 말을 이해하도록 노력할 일이다.
정돈된 마음은 풍부한 지혜로 혀를 다스리고 그것이 좋은 말을 하도록 가르친다. 말을 해야 할 때가 따로 있듯이 입을 다물어야 할 때가 따로 있다. 이것은 말이 너무 많아서 잘못을 범하는 젊은이들이 주목해야 할 원칙이다. 이에 더해 옛날 어떤 현명한 이교도가 그 같은 젊은이에게 베풀었다는 가르침은 되새겨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자연이 그대에게 귀는 2개를 주면서 혀는 딱 하나만 주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이는 그대에게 입을 닫아야 함을 가르치기 위해서이며 혀를 사용해 말을 하는 것보다 2배는 더 많이 귀를 사용하라는 뜻이니라. 묵상이라든가 순수한 깨달음으로 다가가는 진리란 종종 젊은이들의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그에 합당한 능력자의 가르침을 청해 잠자코 귀 기울이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젊은이 입장에서는 나이로 보나 성스러운 문제를 다루어 본 경험 또는 능력으로 보나 존중할 만한 사람을 상대할 때는 일단 말조심을 하는 것이 상책이다. 설령 의무적으로 침묵해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일단 귀부터 기울이는 것이 적절한 처신이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할지도 모른다. 경우에 따라 우리가 벙어리 바보가 되어야 할 상황이 있다는 이야기인가? 그건 아니다. 여러분을 벙어리 상태로 몰아넣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절제와 비슷한 개념의 침묵을 말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육류를 완전히 금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양을 적절히 조절해가며 섭취하는 것과도 같다. 현인이 말하기를 그대 입에 문을 만들어 달아라. 그대 입술을 멋대로 열어두느니 차라리 보물이 가득 든 그대의 금고를 활짝 열어두어라. 훗날 비난받을지도 모를 말이 그 입에서 튀어나오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했다. 원래 나쁜 말일수록 문에 가장 가까이 있기 마련이고 좋은 말들에 섞여 밖으로 튀어나오기 일쑤다. 따라서 그 문의 열쇠는 지혜로 관리해야 하며 필요할 때마다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 한다. 우리가 툭하면 저지르는 잘못 중 하나는 너무 빨리, 너무 많은 말을 한다는 점이다. 부적절한 말을 내뱉은 다음 그 말을 다시 삼키고자 할 때 우리는 괴롭기 짝이 없다. 입조심을 강조하되 덮어놓고 입을 닫는 것이 늘 무난한 태도일 수는 없다. 입을 닫아야 할 때 말을 하는 것이 경솔함과 무례함의 소치인 것 못지않게 말을 해야 할 때 입을 닫는 건 역시 나약하거나 생각이 모자란 태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 무작정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잘못을 범한다면 상대 또한 잘못된 발언을 일삼거나 말이 너무 많은 우를 범해도 제어할 방도가 없을 것이다. 말을 적게 하되 제대로 된 발언을 하는 것이 완벽한 태도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4번째, 혀를 다스릴 줄 모르는 부끄러움. 나이 든 사람들의 태도에 대하여 나이 든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너무 많은 말을 해서 듣는 이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부터 피해야 한다. 늙어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저지르는 잘못 중에는 말하기를 지나치게 밝힌다는 것도 포함된다. 자신이 익히 알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만 입을 연다면 종교에 관해서도 상식을 갖춘 발언만을 하게 될 것이다. 즉 모르는 문제를 만나면 미련 없이 입을 닫고 나보다 많이 아는 이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을 전혀 수치스럽게 생각지 말아야 한다. 편견에 사로잡힌 일부 노인들은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만을 좋게 말한다든지 어떤 사안과 관련해 좋게든 나쁘게든 자신이 인정한 사실에만 집착하는 태도 때문에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노인들은 언어를 정제할 필요가 있으며 어디까지나 진실을 추구하되 거기에 나이의 많고 적음은 무관함을 명심하는 편이 좋다. 5번째, 모든 생각을 쏟아내는 과도한 글쓰기. 우리는 너무 많은 글을 쓴다. 쓸데없는 글을 쓴다. 아주 좋은 내용이라도 지나치게 미주알 고주알 글로 풀어내는 것은 문제다. 신의 섭리에 따라 인간에게는 그 전모를 깨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분야까지 정신에 주어진 한계를 무시해가며 닥치는 대로 글을 쓴다. 설사 재능이 있다고 해도 정당한 소명을 갖추지 못하면 스스로 자제해야 마땅한 주제를 놓고 무모한 글쓰기를 이어간다. 어떤 주제를 다루든 정도를 지켜야 한다. 적절한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양식과 이성이다. 글을 쓸 때는 건전한 취향, 상식과 더불어 도를 넘지 않기 위한 주의력이 필요하다. 종착지에 다다른 다음에도 마차가 계속 달리지 않기 위해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말이다. 적절한 범위에 뭔가를 더하거나 덜어내면 전체 구성은 일그러지기 마련이다. 글을 쓰는 사람은 자신의 계획을 완수해야 한다. 글을 읽을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너무 길게 느려 쓰는 일을 피해야 한다. 그래야 양호한 글이 나온다. 글이 짧은 것을 탓하는 경우보다 글이 긴 것을 탓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법이다. 글을 길게 쓰는 잘못은 종종 일어나곤 한다. 다루는 주제를 적당한 규모로 줄이고 검토하고 잘라내 한정하기 위한 주의력을 항상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글 쓰는 사람은 특히 마음에 드는 대목에서 이따금 자신을 멋대로 펼쳐 보이기 쉽다. 이는 자기 입장에서는 글의 매력이겠으나 그 글을 읽는 입장에서는 고역일 수도 있다. 글 쓰는 사람 역시 연설자와 마찬가지로 성스러운 분야와 세속적인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어느 쪽을 막론하고 수용자를 피곤하지 않게 하면서 자신의 뜻을 간결하게 전달하는 것이 최고로 평가받는다. 사람들이 바라는 정도를 넘어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사람은 십중팔구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 그 경우 인내심은 달아나고 연단 위의 연설자든 지면 위의 저자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외면받듯
차갑게 외면당하고 만다. 6번째, 침묵으로 도피하는 충분치 못한 글쓰기. 자기 능력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침묵 속에 자신을 붙들어 매두는 사람들도 일부 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다. 그들의 정신은 소심함이 덮어 씌운 베일에 시야가 가려 늘 주저하는 상태이며 타고난 명석함의 일부는 그로 인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남들에게는 긍정적인 자극으로 다가올 모든 것이 그 베일 때문에 차단되며 항상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태여서 일단 시작한 일이라도 언제든 중도에 포기할 수 있다. 펜을 손에 쥐자마자 순식간에 책 한 권을 휘갈겨 써내는 오만하고 뻔뻔한 글쟁이들과는 너무도 다른 부류다. 무릇 겸손과 자제는 매우 칭찬할 만한 자질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을 완벽하게 파악하면서도 그것을 자꾸 시험하고 소심한 침묵 속으로 도피하여 스스로에게 씻을 수 없는 잘못을 범하는 지식인도 있다. 사실 그런 경우는 그와 전혀 상반되는 경향을 가진 이들보다 수가 훨씬 적다. 후자의 과잉된 점들로 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텐데 말이다. 예로부터 신성한 영역이든 세속적인 영역이든 재능을 갖춘 숱한 저술가들이 오늘날 그와 비슷한 재능을 가지고도 글쓰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내거는 신조를 고수해왔다면 지식계의 운명은 어찌 되었을까? 배우고 깨치려면 안내자가 반드시 필요한 법. 진정한 지식인 말고 누가 그 역할을 맡겠는가? 네, 여러분, 여기까지 침묵의 기술 중에서 제가 또 발췌해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렸습니다. 어떻게 재미있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책과 에세이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책이양이었습니다.